여러분, 오늘도 무사 출근하셨나요? 저도 오늘 하루 무사 출근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말에 회사 전체가 쉬어서 뭔가 연말을 맞아 기분이 참 좋은데요. 동시에 뭔가 헛헛하기도 하고 나이를 먹을 생각하면 또 기분이 오묘하고 그러네요. 물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하루하루 출근길에 치이고 일상에 시달릴 상상을 하면 마음 한켠이 무거운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저처럼 현실에 지친 직장인들의 구원자 제2의 월급, 월배당 200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지름길, 커버드 콜 ETF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자그마한 채널에서까지 종종 댓글이 달릴 정도인 JPQ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JPQ의 상품 구조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JPQ를 은퇴자금 운용에 활용했을 때 은퇴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JPQ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부품 꿈을 안고 JPQ를 모아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전량 매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도 왜 제가 JPQ를 전량 매도했는지 조금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JPQ의 장점부터 가볍게 살펴보고 가볼까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JPQ는 QQQ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10%의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10%에 가까운 배당을 기준으로 은퇴를 계획한다면 5억 원대로 2인 가구 중위소득을 거뜬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은퇴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슈드와 달리 월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다 보니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도 탁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배당주 ETF와 달리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배당 재투자 방식으로 JPQ에 투자하면 누적 수익률이 QQQ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JPQ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왜 올해 초 JPQ를 전량 매도하고 QQQ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의 원천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JPQ와 같은 커버드 콜 ETF의 기본적인 상품 구조인데요. 상단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JPQ로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JPQ는 기초자산으로 기술주에 투자하고 동시에 기술주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의 상품인데요. 이렇게 매도한 콜옵션에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의 미래 가치를 미리 싸게 팔아서 배당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운영 보수도 챙기고요. 근데 저는 주식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QQQ 같은 기술주를 SPY나 VO보다 선호하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보고 굳이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미래 가치를 미리 팔아치운다? 이게 모순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JPQ의 배당 재투자 수익률을 QQQ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QQQ보다 누적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JPQ가 상장된 이후로 나스닥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동시에 JPQ는 QQQ에 비해 현재 기술주 사이클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이어서 제가 JPQ에 투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액티브 ETF면서 동시에 운용기간이 짧다는 점 때문인데요. 액티브 ETF의 특성상 JPQ는 QYLD나 QQQ 같은 패시브 ETF보다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훨씬 적극적인데요. 그 말은 운용의 묘가 크게 작동한다는 말이죠. 근데 운용기간이 짧다? 그럼 신뢰도가 확 떨어지지 않나요? 실제로 짧은 운용기간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자산은 투자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었던 기간까지 베타 추정법으로 JPQ의 트렌드를 추정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먼저 추정 트렌드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197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시죠. 기초자산이 같은 만큼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지만 낮은 베타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낮네요. 근데 나스닥이 크게 빠진 쇼크 구간에는 QQQ와 JPQ가 동일한 패턴으로 빠졌는데요. 여기 MDD로 봐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QQQ가 최대 83% 빠지는 동안 JPQ도 동일한 패턴으로 68% 빠졌네요. MDD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회복 탄력성도 한번 볼까요?
추정이긴 하지만 JPQ는 6,103일이나 걸렸네요. MDD에 도달한 이후로 QQQ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회복한 데 반해 JPQ는 QQQ보다 베타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에 시간이 걸렸다는 추정이네요. 이어서 롤링 리턴으로 봐도 상승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은 QQQ 대비 제한되는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낮은 수익률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박스 플랫으로 확인해도 동일하게 상승이 제한되는 반면 하락은 크게 방어되지 않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다 QQQ와 JPQ가 기초자산은 같고 운용 구조만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 상관행렬을 봐도 QQQ와 JPQ의 상관계수가 0.97이나 되는 게 보이시죠?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봐야겠네요. 결론적으로 JPQ는 QQQ와 동일한 패턴의 리스크를 가지면서 동시에 수익률은 QQQ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당 전환이라는 강점을 제외하면 JPQ는 QQQ의 하위 호환이라고 봐도 큰 오해는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JPQ를 전량 매도한 이유는 멘탈 관리 때문입니다. 제 채널명이기도 하지만 투자는 거의 멘탈이죠. 제가 JPQ를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정도 모았으면 그만 은퇴해도 되지 않을까? QQQ 비중 좀 줄이고 JPQ로 옮기면 금방 월급보다 배당금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욕도 감소하고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투자는 멘탈이고 분석은 멘탈을 받쳐줄 뿐이니까요. 저는 투자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데요. 자산 증식기, 자산 운용기 이렇게 크게 둘러나는 이유는 두 기간에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산 증식기에는 최대한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자산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산 운용기에는 그보다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확 낮춰서 배당 중심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성 자산보다는 미래가치에 집중한 QQQ 같은 자산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죠. 저뿐만 아니라 투자 기간이 아직 5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산 증식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투자하면 5년 이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산 증식기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더 많이 벌어서 주식의 미래 가치에 베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JPQ가 항상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남은 투자 기간이 짧거나 당장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모아둔 자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면 JPQ도 분명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JPQ를 QYLD 같은 종목과도 비교해보면 참 좋을 텐데요. QYLD가 JPQ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반면에 배당이 좀 더 안정적인 패시브 ETF라는 특징이 있죠. QYLD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영상의 범위를 좀 넘어서서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파생형 상품 구조, 운용기간이 짧은 액티브 ETF, 멘탈 관리의 어려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JPQ를 전량 매도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에 약간은 공감이 되시나요? 제 이야기가 들으실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자세한 은퇴 설계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투맨입니다.